여러분께 스포츠 뉴스를 물어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혁씨. 안녕하세요. 네, 둘밖에 없는데 자기소개하긴 좀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한채웅이고요. 옆에 이제 그렇습니다. 패널분, 진혁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저희 몇 번째 녹음인지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면 그런 나이는 아니신데, 일단 88번째 에피소드고요. 이번 에피소드로 추측되는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프로농구에서 지금 에어컨 리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축구에서 워낙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맞습니다. 오늘 녹음 날짜 기준 5월 23일에 이제 EPL 최종전이 열린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되게 큰 뉴스들도 많았는데, 사실 이 뉴스들은 같이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제 해외 축구긴 한데 EPL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 한 선수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정도면은 저희가 한 선수만 초점을 맞춰서 주제로 다뤄볼 만하죠. 맞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다뤄본 적도 없는 선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의 메인 선수는 음바페 선수가 되겠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떠들썩한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고 모든 축구 관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음바페는 레알을 갈 거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확정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여론을 뒤집는 오피셜이 딱 띄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원 소속팀과 3년 재계약을 한 소식인데요. 이로써 2025년 여름 이적 시장까지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나이가 27살이라고 하는데요. 3년 재계약을 해도 참 한창 전성기 더 해먹을 수 있는 나이여서 참 음바페의 나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급이 약 100만 파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하면 약 15억 9천만 원, 거의 16억 정도인데 현재 지금 음바페가 받고 있는 주급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금, 즉 사이닝 보너스를 통해서만 1억 파운드, 한화로 약 1,590억 정도를 받고 또한 이 선수의 초상권이 100% 보장된다고 하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협상을 할 때 보통 선수들의 초상권을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이 초상권마저 100% 보장을 해주면서 정말 이 선수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고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아까 초상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마저도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초상권을 50대 50으로 가져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100대 0 계약이 엄청 이례적인 사건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팀의 감독을 선임할 수 있고 경질을 할 수 있으며 전력 보강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약속까지 받아낸 음바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돈적인 측면은 레알도 이 정도는 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특급 조항, 방금 채용 씨가 말해주신 부분이 가장 이번 계약에서 핵심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감독 선임, 선수 영입 및 방출 이런 과정에서 이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음바페가 활동할 수 있는데 이로써 음바페는 이번 계약으로 돈과 권력을 모두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를 받을 예정인데요. 마크롱 현직 대통령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제 국가적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음바페를 파리에 꼭 앉혀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었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조차 정말 이 음바페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바페 선수 개인적으로는 조금 압박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조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조금 나서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렇게 흘려 듣게 된다면은 충분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후회와 이제 약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영입을 위해서 홀란드마저도 이제 접고 음바페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홀란드가 이제 맨시티로 떠난 마당에 음바페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슈퍼스타 영입에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고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는 음바페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레알 마드리드 피셜까지도 내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3년 뒤에도 음바페 선수가 27살이어서 그때 이제 레알 팬들의 여론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바페 선수의 얘기는 뒤로 하고 그럼 혹시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 팀 자체에 대한 전망 같은 게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선수들이 선호하는 클럽은 현재까지도 그렇게 막 선호되는 클럽 중에 하나였잖아요. B클럽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챔피언스 리그는 아직 따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항상 성공을 하고 돈은 돈대로 또 굉장히 많이 주는 클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클럽이었는데 사실 음바페 선수에게 이렇게 큰 혜택이 가면 사실 선수가 팀 위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음바페 선수한테 그렇게 큰 혜택을 안겨준 점이 과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이 큰 명제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또 다른 슈퍼스타 영입에 큰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뭐 음바페 선수가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뭐 리더십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필드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감독 선임 그리고 선수 영입 및 방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원이 됨으로써 조금 다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슈퍼스타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영입이 됐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조건을 안 줘? 이런 잣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계약이. 그래서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는 게 스포츠이자 현실인데 이번 계약이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조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얘기도 끝내보고 이제 축구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이번 주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29일 우리나라 기준 한국 시간 4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서 4년 만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스왈로스 전통이기도 하니까요. 간단하게 예측을 해볼까 싶어서 준비한 네. 코너인데요. 뭐 진혁 씨 먼저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뭐 이제 리버풀이 이제 쿼드러플도 실패한 마당에 챔스도 우승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리버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저 레알이 3대1 승리할 것 같습니다. 뭐 리버풀 좋아하는 팬들 중 한 명이 또 저인 걸 또 저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 해외 도박사들 예측을 보니 리버풀이 정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레알인가요? 아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아, 도박 안 했어요, 저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리버풀이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엄청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둘이 굉장히 위협적인 건 맞지만 사실 해외 도박사들 틀린 적이 거의 없는 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를 해보자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서 체력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FA컵 결승도 이제 연장까지 가서 치렀고, 또한 리그 우승 레이스를 막판까지 치르면서, 특히 부상 조금 조짐이 있는 살라 선수까지 리그 최종전에 투입하는 등, 조금 전체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FA컵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이제 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준우승하면서 이 선수단의 사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유지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우승을 진작에 확정 지으면서 조금 남은 리그 경기에서 조금 선수들의 체력 안매를 해주면서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게 결승전까지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버풀의 중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티아고 선수가 최종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돌아오냐 못 돌아오느냐 역시도 결승 프리뷰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가장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아놀드와 비니시우스의 매치업이라고 합니다. 뭐 포지션상으로 보면 이제 두 선수들이 맞붙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놀드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고 비니시우스는 왼쪽 측면에서 많이 위치하니까. 물론 이제 아놀드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제 공격 시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지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주 맞붙을 두 선수의 매치업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설위원들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비니시우스 선수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 리버풀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조금 리버풀이 조금 미드필더진에서 활동량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버풀이 앞서 우위를 점하고 레알이 이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경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부진이 겪었고 또한 챔스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인데 졌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래서 챔스 맞습니다. 서료 그리고 또한 네이션스컵에서 올해 준우승을 겪었고 월드컵 본선도 이집트 대표로 나서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큰 마지막 대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 경기 자체가 주는 그런 임팩트도 크지만 이런 프리뷰까지도 살펴보면 정말 축구를 왜 사랑하는가, 축구 팬들이 왜 맞느냐에 대한 질문이 확실하게 되는 편이죠. 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우승하게 된다면 안첼로티 감독이 역대 최다 챔스 우승 감독으로 됩니다. 이제 4회 우승을 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다음 주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안첼로티가 이제 정말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한 번 더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씨. 아, 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예측하면 이제 반대로 되잖아요. 제가 이제 박펠레라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재용 씨는? 저는 2대0 정도 리버풀 승리 예상합니다. 클린시트. 네. 그래요. 근데 뭐 역습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리버풀이 골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편파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로 지금 갭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맨시티 전만 봐도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정말 뭐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버풀이 워낙 우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전반전에 레알이 이제 얼마나 좀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실점하지 않고 버티면서 효율적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음 주 주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얘기를 어차피 다음 주엔 꼭 잠깐이라도 짚고 갈 테니까 한번 저희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8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